안녕하세요. 에너젝스 공동대표 홍두화입니다. 얼마 전에 2023년 상반기에 저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BIPB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BIPB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렵게 모신 우리 BIPB 전문가와 친환경 컨설팅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엑스 신재생 기술본부장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플랫폼에서 영업과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사업기획팀의 이두한 팀장입니다. 두 분 이렇게 흔쾌히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BIPB와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인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어떤 것인가,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 책의 첫 장에 보면은 이렇게 지구온난화로부터 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어떤 건지 차근차근 소개하는 것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볍게 기후위기 혹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보면 저희가 그 생산 설비, 그러니까 저희 공장 그런 데서 나오고 있는 탄소가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인데요. 그 전체의 28%가 그 건축물에서 나오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저희 운송기관 수송하는 자동차, 저희 열차, 비행기, 거기서 나오는 게 27%래요. 근데 지금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예전부터 저희가 환경 오염에 가장 그 큰 오염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제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 일상생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동차에 대한 매연을 더 저희가 포인트로 두고 있지만, 수송보다 건축물에서 나오는 그 탄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 탄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런 친환경 건축이라는 개념 아니면은 기후위기 이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가 이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세한 정책에 대해서는 또 잘 알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주변에서 어떠신가요? 저도 본부장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제 주변이라기보단 집에 계신 제 아내분께서도 아내분. 네, 그냥 생활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어떤 일이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동사무소나 이런, 지금 주민센터죠. 네. 주민센터 가면은 여름철 한창 더워도 그쪽에는 온도를 그렇게 낮추진 않지 않습니까? 26도 정도로 맞춰놓고,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거기서는 먼저 공공기관으로서 먼저 실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거기만 갔다 와도 여보 우리도 조금 온도를 높게 이렇게 맞춰놔야 되겠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 아실 텐데 그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때도 네.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단순했던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페트병에 비닐을 뜯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깊숙이 딥하게 들어가면은 다 이제 탈탄소 경제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집에 이런 모든 생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사람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집에서 요새 특히 다큐멘터리가 이제 북극곰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마음을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 어떤 이런 것들이 생활로 밀접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변화하는 것들 우리가 다 은연중에 느껴가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저도 오늘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버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화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이런 온도랑 어떤 개념적인 관계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의로 하면 이제 뭐 자립률을 맞춰야 되고 어쨌든 에너지를 절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건물 자체 에너지 소비라고 하면 그냥 용량이 작은 냉방기? 그러니까 건물은 뭐 이만하지만 에너지를 엄청 절약하기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정말 작게 하는 그런 기기 설비들을 넣는다? 그럼 건물 자체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란 뭐 공공기관이 아까 온도를 26도로 맞췄듯이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쾌적한 환경대에서 건물의 순 고유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원래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쾌적 온도 범위를 맞춰야 되고 그게 각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정도만 주는 것이고요. 뭐 더 어렵게 설명하면 이제 공학적으로 가니까 책에 나온 내용을 쉽게 쉽게 하면 딱 이 정도입니다. 그냥 기본은 하자. 건물의 그 온습도 기본은 하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도 에너지 요구량에 맞는 어떤 거기에 적합한 에너지 설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건물에서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요. 이제 적절한 모든 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평균을 낮추기 위해서 그게 힘든 거고 그게 이제 기술인 거고 그리고 에너지엑스가 그걸 잘하는 거고 네,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자랑까지 해주셔서 아주 자연스러운데요. 저는 여기 직원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우리한테 앞으로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 사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해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먼저 적용을 했죠. 제로에너지라는. 그래서 이제 요 책이 저희가 그 올해 2023년도 4월에 출간을 했는데 요 자료의 그 세계적 동향 같은 경우는 저희 2023년도 초 2022년 말 자료를 이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게 그 미팅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ZEB 세계적인 그 시장 동향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검색했는데 맨 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그 시장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그 야노 경제연구소라는 데서 이렇게 거기서 조사를 한 거죠. 조사한 내용인데 네. 이게 2030년도에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지금 엔화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12조 3천억 정도의 시장을 12조 3천억 엔. 오, N이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다. 불과 앞으로 7년 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0조 정도의 이제 시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세계 시장인가요? 일본 시장인가요? 세계 시장입니다. 아, 세계에서. 예. 이제 여기서 조사한 건데 여기서도 이게 조사가 뭐 조사 기간마다 다 틀리지만 네. 그러니까 막연히 저희가 1조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시장 그 상승 곡선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런 그 시장에 그 부합해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이제 의무화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건축가라든가 이제 설계사무실 그런 데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돼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값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사실 유럽이 빠르긴 하죠. 이제 먼저 거기서 패시브 건축물이 거기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저희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ZEB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물론 이제 국내 ZEB 인증을 얘기하면 뭐 1투풀 등급 하시고요, 뱀스 설치하시고 이런 정의 말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패시브 건축물 다음 세대인 거거든요. ZEB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해외 정책 동향을 보기 전에 먼저 이제 ZEB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다음 시간에 이거는 뭐 정확히 더 다뤄야 되겠지만 먼저 이 네 개의 정의를 이번 시간에 먼저 가볍게 한번 말씀해 가볍게 주시면 좋죠.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가볍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그 ZEB 레디입니다. 네, 제로 에너지 건축물 레디 단계고요. 이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에너지 자체 우리가 아까 얘기를 나눴던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가지고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시키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리얼리 ZEB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정책이 리얼리 ZEB에 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되기 전 단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투풀 단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등급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리얼리 ZEB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ZEB의 진정한 ZEB라고 할 수 있는 넷 ZEB. 네. 이제 완전히 제로. 맞습니다. 네. 소비 대비 생산 0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플러스 에너지 빌딩입니다. 우리가 약자로 이제 PEB라고 하죠. 네.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국에너지공단과 국토부에서 이제 그 앞으로 ZEB를 어떻게 할지 이제 정책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했고 거의 지금 완료 단계인데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한 게 기존의 ZEB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아니라 PEB 등급을 추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등급이 앞으로 될 거고요. PEB 등급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20%로 자립률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총 120%의 자립률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PEB 등급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ZEB의 정의에서도 이제 플러스로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추가로 했을 때 이제 플러스 에너지 빌딩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깨알 홍보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엑스의 그 에너지엑스 사업 DY 빌딩 이 건물. 네, 이 건물은 실제 준공이 되었고 국내 상업시설로는 최초로 플러스 에너지 빌딩으로 이제 자립률은 121.7%입니다. 그렇죠. 120%가 넘죠. 네, 넘고요. 그리고 이 건물 5층에 이제 이 건물의 어떤 지어지는 과정과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뱀스 데이터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홍보 공간을 마련해 뒀으니까요. 이제 향동입니다. 이제 고양시 향동에 있고요. 주소는 자막으로 나가나요? 오케이. 자막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연락 주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건물에 대해서 아, 네네. 안내까지.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방금 설명드린 그 건물을 이제 지으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들 이제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보시고 또 현장도 방문하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지금 두 분이 기술적 전문가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 충분히 못하신 것 같고 제가 자꾸 간단하게 해달라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영상에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BIPB 포함한 기술까지도 앞으로 또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간단하게 지금 뭐 세계적인 ZEB 흐름부터 지금 ZEB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또 ZEB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거를 접목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BIPV라는 막연한 부분에 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이제 의뢰 전화가 많이 오는 분들도 보면 현장 그 도서를 받았는데 도서에 ZEB 몇 등급 돼 있고 BIPV가 적용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와서 좀 설명 좀 해달라 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 현장 그 경험이 10년 넘으신 분들도 사실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새로운 개념이니까. 예. 근데 이게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그분들도 경험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일하신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이런 책은 사실 그 좀 쉽고 좀 함축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앞으로 뭐 건설회사를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 그 후배라든가 그 대학생 후배 친구들이 쉽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함축된 쉬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고 제가 이제 저자는 아니지만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개념 정리에 대해서도 네.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자발적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금 세상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 아니면 뭐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임대 가치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조금 부차적인 것들을 연구를 해서 또 어떤 자발적인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더 이게 활성화돼서 더 탄소 절감에 기여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들 말씀해 주셨고 또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 에너지엑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새로운 시장이 더 활성화되게끔 그래서 제로에너지 빌딩이 갖고 있는 가치가 빨리 전파가 돼서 그래서 이런 녹색 건축물이 활성화되고 탄소 중립에도 건축물이 많이 기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정책과 시장 규모 등 전문가와 함께 다채롭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 바로 탄소 중립이지요. 그래서 탄소 중립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엑스 또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해 주신 두 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타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